설명을 하겠습니다. 먼저 화의 기운을 알아야 되겠죠. 항상 그 지지를 해석할 때는 앞에 천간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잘 염두를 하시고 같이 항상 그 천간을 통해서 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병인은 큰 불입니다. 그래서 여름 호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큰 불을 만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급한 성격이 잘 나타나는 호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호랑이는 건망증이 아주 심합니다. 모든 것을 해놓고 그 자신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성격이 많은데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건망증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것이 깊어져서 그 음성적인 성격, 염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외로움,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병인 다음에 나오는 무인, 무인은 어떤가요? 무인은 토와 목이 만나는 그 기운입니다. 그래서 생각이 어떤 자신의 그 목이라는 것은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. 자신의 계획을 마음속으로 항상 크게, 호랑이가 동물이 크죠. 큰 만큼 욕심도 크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. 큰 계획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인 오행으로 토와 목이 만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, 경제적인 어떤 그 화려함을 많이 추구하게 되겠죠. 호랑이는 목이기 때문에 잠재적이라고 하였지만 목의 특징상 항상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, 자신을 펼치려고 하는 기운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목표 의식이 있는 호랑이들은 특히 무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집요성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다음은 경인입니다. 경인은 금과 목이 만났습니다.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호랑이는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데, 금이라는 가을 기운, 좀 쓸쓸하고 억제되고 이런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 경의 어떤 불안정성, 이런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서 좀 더 철저하게 고독하려는 기운, 그러나 결국은 물질 세계에서 기계 문명을 다루게 되는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경이 들은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면의 고독을 인내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것에 적응을 잘하는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다음은 이민인데, 이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은 술을 만나야지 그 성격이 왕성해진다고 하였습니다. 잘 자랄 수가 있겠죠. 임은 목은 예술가적인 자기의 정신세계를 펼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는데, 술을 만나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양수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파동을 잘 조절을
하지 않게 되면은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나가고 하는 급파장때에 의해서 자신의 기운을 강약 조절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미 사주에 들어있다, 사주에 이민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천부적인 예술적인 끼를 갖고 완벽과 그 노련미가 있지만 이것이 이미 어떤 안락함, 그 자신을 쉬게 하는 놀이라든지 휴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여유만을 찾다 보면은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져서 게으른 호랑이로 전락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절해야지만이 이민의 그 훌륭한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갑인입니다. 갑과 인은 둘 다 목목기질입니다. 목과 목이 만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화를 탄생시키지만 목이 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그 새로운 그 계획과 자라남으로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갑이는 갑의 그 어린아이 목의 성질이 호랑이의 그 목의 성질과 만나면서 좀 아주 현실적이고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것을 표출하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질과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그 팔통기운 8가지의 재주를 필요로 하는 그런 복합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운이 이것이 좀 복잡하고 다잡한 에너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 갑인의 단점입니다. 그래서 갑인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고 순수한 마음을 때를 쓴다거나 자기의 고집으로만 그것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그 여러 사람을 좀 다치게 한다거나 피곤하게 할 수가 있는 주위에 어려움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갑인은 특히 그 자신의 그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이 자신의 성격을 좋은 품성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이 목에 그 자신의 인생의 그 희망적인 설계를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 호랑이는 완벽주의라고 합니다. 이 모두 5가지의 성질도 그 호랑이의 어떤 특징으로 보면 완벽주의에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나 양목이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괴팍하고 과격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는 양목이라서 그런 딱딱하고 건조하게 나타나지만 속으로는 수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성이 그 부드러움 쪽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이제 승화되어서 고독이 어떤 그 감상, 예술적인 그 승화로 가게 되고 자신을 항상 사색하는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호랑이는 부모 형제에게 소외당하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. 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덩치가 크거나 하더라도 그 목의 기운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뭐든지 급할 때는 그 어딘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좀 의지박약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성공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이런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을 그 외고집적인 쪽으로만 갖고 가게 되면은
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도 이제 자립심이 강하다는 거죠. 호랑이는 한 가지 일을 하야지만이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할 경우에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할 때는 그것을 이루는 그 성취욕이 성과가 높지만 의외로 그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냥 동상이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 호랑이의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그러니까 호랑이는 일단 마음을 열고 자신이 그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물론 우리가 12지지를 배우면서 자신의 본성을 억제하고 절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러나 이런 그 동물적인 성격을 배우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의 상대를 이해하고 특히 나 자신에게 그런 어떤 단점이나 장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경우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공간적인 환경에서는 자신이 편안한 그 인생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